6월 11일 장 마감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저런 것도 올라갔잖아요. 저거 2차 전지 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또 2차 전지 올라가고, OLED 좀 올라가고, 그리고 지수는 뭐 코스피가 더 많이 올라갔고, 오늘 SK 하이닉스가 오래간만에 올라갔고, 그 다음에 LG화학이 5%, 2차 전지가 많이 올라갔어요. 네, 포스코가 올라가고, 또 SKIT, 2차 전지가 오늘 제일 많이 올라갔네요. 2차 전지. SKC가 7% 올라가고, 야, 오늘 2차 전지가 올라갔어요. 그쵸? 응? 그리고 이제 반도체도 그렇고, 이제 반도체 얘기할게요. 오늘도 그냥 반도체 얘기만 할게요. 오늘 2차 전지 반등 왔고, 이제 반도체가 올라갈 때가 됐는데, SK 하이닉스가 최근에 저기 좀 뭐야 루머라든지 아니면 그런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들리면서 빠졌는데 SK 하이닉스도 오늘 반등이 일어났고 그래서 오늘은 반도체 좀 이야기 좀 할게요. 반도체 성장 수혜주. 저는 계속 얘기하지만은 장비주는 별로 안 좋아하고 소재를 좀 좋아하잖아요. 소재를. 그래서 오늘은 반도체는 살아있다. 오늘 2차 전지가 올라갔는데, 그러면은, 대장주, 삼선, 그리고, 올해 이제 티도버틱스 리뷰 한번 해드릴게요. 리뷰. 리뷰를 딱 해드릴게요. 딱 이런 요것만 얘기할 거예요. 오늘 반도체 삼선하고 리뷰인데,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은 그런 거예요. 미국 시장에서 ASML이요. ASML 램 리서치. 램 리서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그 다음에 하나 더. ASML 램 리서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엔비디아요. 얘네들의 주가 흐름을 보시면은 반도체가 죽지 않았다는 거를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못 갔다고 반도체 저거랑 상관없다고요. 램리서치 보세요. 램리서치 나쁘지 않죠? 그 다음에 ASML은 신고가예요. 신고가 완전 신고가예요. 이건 삼성전자 왜 하고 있어? ASML 같은 거 하면 되잖아요. ASML 같은 거. 반도체 삼성전자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반도체 때문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반도체 쪽이 더 좋기 때문에 올라가는 게 스마트폰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ASML을 잡아야지. ASML을. 파운드리 세계 최고의 기업인 TSMC하고 삼성전자가 너브컬을 보냈네. ASML이요. 짜세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이잖아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얘도 나쁘지 않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요새 엔비디아라는 기업이 또 그냥 최고로 안정적으로 밀고 있단 말이야. 엔비디아요. 그쵸? 저는 ASML 짱이라고 봐요. ASML. 반도체 죽지 않았다고요. 삼성전자가 못 갔다 그래서 반도체 죽지 않았다고요. 내가 삼성전자 좋다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 최근에. 뭐하러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잖아. 왜 삼성전자 하는지 모르겠다. 하이닉스? 마찬가지. 이하 동문. 그쵸? 삼성전자가 못 가고 SK 하이닉스가 못 가니까 좀 영향을 받기는 해요. 그래도 말이죠. 나는 믿어요. 기업의 가치를. 멋있지 않아요? 기업의 가치를 믿는다. 저평가 기업은 상승할 수밖에 없고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응? 신고가의 얘네들이 엔비디아, ASML, 램리서치, 어플라이드 머티 신고가. 그러면은 최근에 좀 안 좋은 얘기가 나왔던 게 반도체
반도체 D램이요. D램이 공급 D램 메모리 반도체가 있고 비메모리 반도체가 있는데 D램은 메모리 반도체란 말이에요. PC 수요라든지 아니면은 모바일 수요가 줄어들면서 반도체 D램 가격이 공급이 많아지면서 내년 1분기 정도 2022년도 1분기 되면은 가격이 다운될 거다. 이런 우려감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 대신 그 우려감을 해소할 수 있는 게 이제 데이터 센터 쪽으로 많이 들어가면은 좋은데 아직까지는 반도체 D램에 대해서는 반도체 업황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가격 하락 우려감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2020년도 1분기 때부터. 그건 상관없잖아, 근데. 응? 그건 상관없다고요, 그럼. 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가 장비주가 있고, 응? 좀 매너 좀 지키세요. 소재가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런데 장비 같은 경우도 이제 전공정 장비가 있고, 후공정 장비가 있고요. 그죠? 소재 같은 경우는 이제 몇 개 안 돼요. 저는 이제 이쪽을 많이 얘기해요. 전공정 장비 또는 소재를 많이 얘기하는데, 제가 생각할 적에는 그냥 나는 반도체 종목들, 저는 앞으로도 실적이 좋아진다고 봐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중장기적으로는 아무도 모르고, 뭐, 6개월에서 1년 정도, 3개월, 6개월 정도 봤을 적에는 실적이 꺾일 수가 없어요.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같은 경우 또 반등이 일어났거든요. 지금 첨보 같은 종목 제가 얘기 안 하다가 첨보도 이야기도 해드렸고, 첨보 올라갔죠, 오늘도. 17만원대 초반에서 TV 방송 출연해서 얘기했고, 그 다음에 공개 방송 때도 언급을 좀 해드렸고, 카카오 플러스 중국에도 올려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반도체 대장주로서, 3인방. 저는 반도체 나쁘게 안 보니까. 그렇다고 뭐, 반도체만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반도체는 좋은 건 맞는데,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랬을 때 무조건 원익 QNC지. 내가 이 얘기들 무슨 뭐 하도 뭐 한 번도 바뀐 게 없어. 실적이 둔화되면 얘기해요. 이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얘기할 거야. 근데 아직까지는 원익 QNC가 짱이에요. 짱. 지금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오늘 하나모티어즈 오늘 무너졌는데 원익 QNC가 짱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장비주 중에서 PSK, PI 스트립 관련된 장비, PSK 요거.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반도체이면서 반도체 아닌 애가 있잖아. 이걸 반도체라고 표현해야 돼. 아니면은 그냥 IT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그게 이제 실리콘옥스거든요. 실리콘옥스. 근데 이제 실리콘옥스는 조금 뭐 빼버린다 그러면은 일단은 원익 QNC 하나 하고 PSK 그 다음에 며칠 전에도 얘기한 게 있어요. GSK요. 똑같이 얘기해드렸어요. 그때랑 이거는 똑같이 변함이 없어요. GST 이거는 변함이 없다고. 원익 QNC 시간의 영어로 단일가 매매 시작되었습니다. 원익 QNC PSK 얘는 원익 QNC는 반도체 소재 쪽이고 소재 또는 부품 소재라고 얘기할 수 있죠. PSK는 장비고 GST도 장비란 말이에요. 여기에다가 이제 보세요. 제가 이틀 전인가 3일 전인가 그쵸? 그때도 제가 아마 얘기를 해드렸어. 여기 보시면은 반도체 OLED 또는 자동차 대장주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때 올려드린 게 있어요. 이때 종목을 올려드렸는데
반도체, OLED, 자동차 이래가지고 여기다가 그거 여기 보시면은 반도체 대장주는 원익 QNC하고 GST, OLED 대장주는 덕산 네오록스하고 이녹스 첨단 소재. 이녹스는 이녹스 첨단 소재의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2차전지 지분도 갖고 있고 지주회사 성격이고, 자동차는 SL하고 세방전지. 이게 6월 9일날 얘기했으니까 6월 10일부터 11일, 11일, 이틀 동안에 보세요. 원익 QNC, GST, 덕산 네오록스, 이녹스 첨단 소재, SL 세방전지. 이게 쉽게 안 바뀌어요. 대장주들이 안 바뀐다고. 진짜로요. 이게 지금 GST 같은 경우는 안 빠진단 말이에요. 지금 그쵸? 응? 안 빠지죠. GST. 그 다음에 원익 QNC. 근데 얘도 안 빠져요. 지금 이제 저점 확인하고 있고, 원익 QNC, GST, 그리고 PSK. 아무거나 사면 안 돼요. 다 같이 움직이지 않아요. 지금은 이게 2차 전지도 마찬가지도 다 같이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네들이 탑픽이라고 지금. 지금 저점 확인하고 다 있다고요. 얘네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항상 하는 얘기 있죠. 실적이죠. 원익 QNC 실적 보세요. 2019년도 원익 QNC 실적 보여요. 야, 2020년도 400억, 412. 2022년도 900억 나온다니까요. 이건 그때 내년에 어떻게 될지는 그건 그때가 와서 알아보면 그때 가서 보는 거고. 저평가예요. PI 10배밖에 안 돼요. 원익 QNC. 그다음에 PSK. 작년에 영업이익이 316억 원이라고. 그리고 세계 최고 이 장비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거든. 여기. 자, PR 스트립 장비 글로벌 1위 기업이다. 시장 점유율은 2019년도 25%.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고객사 확보하고 있고, 램리서치 여러 가지 일본 업체들하고 경쟁하고 있다. 반도체 공정 장비가 66%, 기타가 33%다. 삼성전자 메모리 시설 투자, 신규 장비, 기타 등등등. 세계 1위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에요. 그런 장비라고. PSK도 괜찮고요. 그리고 실적 대비했을 때, 자, 여기 보면은 PR이 10배 수준이야. 10배. 10배에서 11배 수준. 원익 QNC도 10배에서 11배 수준, PSK도 10배에서 11배 수준. 그리고 하나가 또 뭐죠? GST. GST 같은 경우도 얘도 한 10배에서 11배, 10배도 안 될 거예요, 얘도. 그러니까 반도체 장비주도 다 똑같지가 않아요, 절대로. 장비 소재도 마찬가지고. GST 같은 경우는 여기 위에 유해가스를 정화시켜주는 그런 제품들, 장비들, 칠러하고 스크러버 이런 것들 생산하는 기업이고, 작년에 영업이익이 180억, 올해가 380억 정도 더 나올 수도 있고, 그랬을 때 퍼가 몇 배냐면 8배예요. 이 세 종목의 특징이 뭐냐면은 실적이 호전되면서 퍼가 8배, 그죠? 10배 정도 되고, 얘는 10배. 그리고 PSK 같은 경우가 한 10배 정도, 10배에서 11배. 퍼가 PR이 10배에서 11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GST가 퍼가 8배, 8배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싸지.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조정을 받았어도 저점을 깨지 않고 옆으로 행보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언급을 하자면은, 제가 T-로보틱스 연말까지 보라 그랬잖아요. 연말까지 보라는데, 근데 조금 늦어질 수도 있고 빨라질 수도 있는데, 오늘 좀 좋은 얘기가 나온 게 뭐냐면은요, 자금 조달을 했단 말이에요. 자금 조달을 지금 150억을 했어요. 150억 원을 했는데, 50억 원의 전환사채를 발행을 했고요. 50억 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했고, 기타 자금으로 해서 50억 원의 전환사채 발행했는데, 지금 전환가액이 8,842원. 1년 있다가 주식으로 전환했을 때 8,842원의 그런 가격으로 주식으로 전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10,000원이 넘어가면은 한 2,000원 남는 거고, 1,200원 남는 거고. 근데 얘네들이 누가 했냐면은, 저기 금융기관이에요. 금융기관.
금융기관들. 한국투자증권하고 KB증권하고 한양증권하고 리딩에이스 캐피탈증권에서 여기서 50억 자금 조달을 한 거예요. 50억 전환사채는. 그리고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했는데 이게 나눠서 했어요. 20억하고 80억하고 두 개로 나눠서 했는데 이거는 저기 기타 자금으로 해가지고 20억 했는데 3자 배정 유상증자 누가 했냐? 파스텍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파스텍. 파스텍이라는 회사는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80억에 대해서 또 했거든요. 80억에 대해서 했는데 3자 배정 유상증자도 자금 조달했는데 그거는 누가 했냐면은 6월 18일 날 납입을 할 거고 누가 했냐면은 한국증권금융 신한은행 얘네들이 했어요. 그리고 3자 배정 유상 발행 가격이 얼마냐면은 할인해서 좀 해가지고 7,820원 7,820원이요. 150억 원을 자금 조달을 해가지고 얘네들이 어디에 쓸 거냐면은 제가 스마트 팩토리 얘기한 적이 있어요. 스마트 팩토리 사업을 확대를 할 거라고. 제가 몇 개월 전에 얘기했거든요. 얘는 OLED, 반도체,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로봇 관련된 사업을 하는 기업이에요. 기술력 굉장히 좋고. 반도체 여기 보면은 T-로보틱스가 AMR, AGV 물류 이송 로봇 사업 강화를 위해서 모션 디바이스를 인수를 한다. 물류 로봇은 물류센터, 공장, IoT 기술과 자율주행 등 로봇 기술 및 학습을 통한 환경, 상황 인식, 스케일링 등 인공지능 기술의 융합을 통한 물류 효율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로봇 시스템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로봇들이 물류 로봇이 물류센터, 공장 물류, 병원, 호텔, 항만 등에 적용되고 있다. 이게 앞으로 최근에도 아마존을 비롯한 글로벌 물류 기업들이 이미 적극적인 물류 로봇 도입을 하고 있거나 계획 중에 있다. 이게 이제 앞으로 성장 동력이란 말이에요. 자율 이동 로봇, 무인 운반차 이런 물류 로봇이 앞으로 자율 이송 로봇하고 시너지를 물류 로봇이 T-로보틱스의 자율 이송 로봇과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거다. 이런 그런 회사를 인수하는 게 얘네들이 직접 연구를 해가지고 그렇게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그 정도까지 투자하는 것보다 더 낫다고 생각해서 이 회사를 인수를 할 거예요. 인수 가격은 정확히 오픈을 하지 않는데 150억 원을 지금 자금 조달을 했잖아요. 이거 갖고서 모션 디바이스를 인수하는데 한 50억 정도 쓸 것 같고 나머지는 어디 쓸 거냐? 반도체, 진공 로봇을 만드는 생산시설에 쓸 거예요. 100억 정도가 남잖아요. 그 중에서 한 70억, 80억을 그 시설 투자를 하는데 쓸 것 같아요. 작년 12월 달에 300억 그런 규모의 반도체 이송 로봇 관련된 그런 공장을 완공을 했는데 추가적인 증설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왜 얘네들이 증설을 할까요? 증설해야 하는 이유는 그만큼 수요가 많아지고 매출이 많아질 거로 예상되기 때문에 하는데 지금 T-로보틱스가 하는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이제 반도체용 진공 로봇이 있고 또 OLED용 진공 로봇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 OLED보다는 반도체 쪽으로 많이 아마 매출이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이제 OLED하고 반도체하고 이렇게 나왔을 때 근데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매출은 발생하지 않았는데 어느 정도 매출이 발생할지는 서로 간의 조율이 끝난 것 같아요. 국내 업체하고 해외 업체하고. 그런데 얘네들이 바로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진공 로봇만 납품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이게 이제 진공 로봇의 모양인데 이거를 제어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까지 같이 납품을 하려고 지금 조율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간의 문제죠. 이거는 이제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로봇이고, 그 다음에 자유주행 이송 로봇이고, 그죠? 그리고 그 다음이 이게 의료 제한 로봇. 150억 자금 조달한 거에서 50억은 아까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회사를 인수하는 거고, 100억 정도 갖고는 이 재활 로봇이라든지 반도체 진공 로봇 관련된 생산 시설에 많이 투자하고, 그 다음에 재활 로봇 관련돼서 투자를 하기 위해서 150억 원의 자금 조달을 했는데, 그거를 금융기관들이 KB금융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투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보자고요. 그냥 응? 12월까지 보고 좀 늦어지면 내년 상반기까지 보자고요. 주가 크게 빠진 것도 없고. 그런데 1분기는 적자 난다고 얘기했고 9억 원 적자 났고 2분기 그런데도 작년 수준 유지할 거고 3, 4분기 해가지고 작년보다 뭐 반도체 그 매출, 반도체 진공 로봇 매출이 3분기가 될지 4분기가 될지 아직은 몰라요. 그런데 그게 3분기가 됐든 4분기가 됐든 내년이 됐든 매출이 발생하는 거고 증설을 한다는 얘기는 앞으로 좋아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T-로보틱스는 그냥 아무 문제 없다. 지금도 똑같은 얘기 하는 거야. 지금 8,480원인데 올해 연말까지 본다 그랬는데 조금 늦어질 수도 있지만은 저는 2만 원은 그냥 넘어간다고 봐요. 왜냐면은 얘가 가진 게 너무 많잖아. OLED, 반도체,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거기다가 로봇, 재활 로봇, 그쵸? 그리고 금융기관들이 무슨 뭐 돈이 많아가지고 얘네들이 꽂아주겠어요, 이뻐서? 지들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 돈 벌려고 한다고. 어? 자기들 돈 벌려고 한다고요. 돈 벌려고. 자, 이런 한국증권금융이라든지 얘네들이 그냥 신한은행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괜히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1년이든 1년 보유해서 걸리는데 1년 있다 팔 수도 있고 주식으로 전환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주식으로 전환해서 팔 수 있는 거잖아요. 주식으로 1년 있다가 보호해수가 풀리니까 파는 거야 그냥. 얘네들이 뭐 삼자 배정 유상증자 같은 거 이자 보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저기 전환사채 같은 거는 뭐 이자도 있겠지만은 표면이자 제로네. 표면이자 제로예요. 제로도 이자 제로도 지금 자금 조달한 거야 50억도. 그러니까 그만큼 이 기업이 앞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가총액이 얼마에 지금 1,000억밖에 안 돼. 1,100억밖에 안 돼요. 아니 3,000억은 가야지. 최소한 2, 3천억은 가야지. 네, 그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아셨죠? 그래서 오늘 정리를 해드리면은 반도체 대장주 3인방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퍼가 낮아요. 실적 전망도 좋고 원익 QNC, PSK, GST 그리고 거기에다가 T-로보틱스. T-로보틱스는 그냥 중장기 최고의 응? 중장기 최고의 유망주다. 못 믿겠으면 하지 말고 게시판에다가 좀 욕 좀 맞이지 말아요. 봐봐요. 자, 여기서는 당연히 그런 얘기 할 수 있지. 에세이 같은 경우도. 자, 내가 팔라 그랬지. 어? 내가 팔라 그랬지. 못 간다 그랬지. 이렇게 할 수 있지. 근데 여기서 뭐라 그럴 건데. 얘를 단타 치다가 단타 들어갔다가 걸리면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근데 기업 가치 보고 가는 거잖아. 얘도. 얘 봐봐 지금 SL이 이렇게 퍼졌다가 이렇게 가는데 얘 지금 퍼졌어? 얼마나 퍼졌다고 지금 그렇게 욕을 먹고 있냐고 내가 올해 말까지 보라 그랬는데 그리고 또 중간중간에 리뷰를 해드리고 하는데 실적 호전 이거 80% 수익 났어. 80% 수익 났다고요. 아직도 100%더 가요. 아직도 100%더 간다고. 현재 80% 수익 났어요. 100% 앞으로 수익 날 거고 그 다음에 똑같이 리딩을 하고 똑같이 힘든 시간을 어떻게 똑같이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 어떤 분은 유료 가입해서 나가가지고 지금 저놈이 나 공짜로 뭐 하나 얻어먹으려고 지금 보고 있는데 이런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끝까지 가는 분이 있어. 아유 저 그것도 싫어. 내가 좀 나쁜 놈이라서 그런지 변태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싫어. 누구는 이렇게 6월 며칠 만에 3천만 원 벌잖아 지금 토토리님. 그렇죠?
누구는 이렇게 번다고. 누구는 근데 전문가님 계좌가 지금 종목이 다 물려가지고 꼼짝도 못해요. 아, 이것도 싫어. 아니, 뭐 내가 싫다고 해서 뭐 본인한테 저거 마이너스 되는 건 없는데 본인한테 마이너스지 뭐. 남들 돈 벌 때 못 보니까. 그쵸? 자, 요거 두 개만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요거 그냥 세 개, 세 번째. 이건 내일, 뭐, 월요일, 화요일은 무조건 사야 돼. 단기, 초급등, 임박. 이거는 진짜예요. 오늘도 웃으면서 봤어요. 요거 같이 하실 분들. 저는 3개월씩 가입하라는 소리 안 해요. 유료 가입 딱 한 달만 하시고. www.mbn고이트.com 여기서 무료회원 가입하시고, 유료회원 한 달 가입 딱 88만원. 같이 하실 분은 같이 하시고, 본인이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딱 유료 가입 판단하시고, 신규 유료 가입하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최창중 가이드 검색하셔서 유료 서비스, 유료연 서비스 꼭 필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